잦은 사퇴는 했지만 사퇴로 일단락될 문제는 아니겠죠. 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사퇴는 정해진 수순이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는데 그 사퇴 멘트나 이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키운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죠.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했죠. 소감은 발표하고 기자들이 질의응답 없이 그냥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그냥 갔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느껴진 거는 나는 인정 못해. 근데 원하니까 내가 그냥 그만둘게. 그만둬서 나는 후련해.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소감문에서 발표된 그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만둔다, 죄송하다, 근데 감독으로서 최선 다했고 판단은 틀릴 수 있어도 한국 축구라는 관점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자회견 보면서 저는 직관적으로 역시 홍명보스럽다 느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선수 시절부터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권위적이었었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도 홍명보 감독을 무릎 꿇으려고 이 밀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소감문 보니까 끝까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에 승복하지 못한 얘기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에 국민께 죄송하다 딱 한 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내가 최선 다하고 감독으로서 최선 다하고 내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다. 라는 자기 변명식의 내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화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보통 사과를 하면서 퇴장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이런 행위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넣은 게 아니라 속마음대로 본인의 감정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명예 퇴진,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본인 스스로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속마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 때서부터 보면은 좀 일종의 그 스타일리스트예요. 마초적인 느낌으로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내가 형이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보스니까 해준다. 그래서 이 물러난다는 이 판단도 이 일종의 이 보스로서의 이 선수들은 잘못 없다. 나를 욕해라. 그리고 내가 물러난다. 그럼 됐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보스로서의 어떤 그런 스타일리스트적인 이런 폼을 갖추기 위해서 물러난다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번에 공항 귀국 행사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분이 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술 부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술이 없지는 않겠죠. 몇 가지의 전술이 있는데 너무 단순했고 선수 기용, 선수 교체 문제에 있어서 일반의 우리 국민의 기대에 기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팀이 또 우리 감독으로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외면했죠. 그러니까 온리 나의 판단대로만, 나의 결정대로만 계속 갔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도 더욱더 화를 키운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자세, 그러니까는 이 감독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이런 권위적인 자세들이 이미 평가전 때부터 몇 번 나왔었거든요. 이런 면들로 하여금
스코어가 아니라 경기 내용이라는 이런 면을 좀 이 홍명보 감독이 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홍 감독이 이제 12년 전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사실 조별리그 탈락하고 이제 책임지고 사퇴할 때랑 오늘 그 모습이랑 상당히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좀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자기 삶의 궤적 중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고통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번 일로 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말을 직접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를 했죠. 근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감독으로서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월드컵에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 인간으로서 최상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난 뒤에 겪게 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아진 걸 보여준 적이 없죠. 심지어 남아공의 그 브로스 감독이 한국은 내 예상한 대로 뛰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상대 팀인 우리 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손바닥에 이 손오공처럼 한국 홍명보 감독 어떤 일에 다 알고 있어. 반면에 우리는 분석이 부족했던 거군요. 그렇죠. 예. 상대팀. 이 정도로 이 브라질 2014년에 경험이 있는데도 감독으로서도 좀 성장하지 못했고, 주머니에 손 넣고 오늘 소감문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A조 최약체로 꼽혔던 남아공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홍명보 감독의 전략에 대한 문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홍명보 감독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그 내용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코칭 스태프. 뭐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꼭 이겨서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날씨가 확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선수들이 잘 맞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날씨가 더워서 지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당황스러웠다는 그 감독의 발언이 참 당황스러웠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눈앞에 이 결과가 보이는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이 3차전의 그 졸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죠. 1, 2차전 대표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근데 한두 명의 부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5월 18일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해서 그때부터 2차전 끝날 때까지 고지대, 오직 고지대였습니다. 예.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거든요. 예. 성공적이었다라고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전은 고지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예. 혹시라도 고지대 적응 훈련의 후유증이 아닐까. 이 고지대에서 생활하다가 이 해발 고도가 낮은 데로 내려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대응 방법들을 고지대 적응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 대표팀의 스태프들이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막상 습한 더위에는 좀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분석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하나는 대표팀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4강의 졸전 끝에 탈락했을 때 네네. 나중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구 세대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가 충돌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런던까지 가가지고 사고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 대표팀 내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3차전 때 홍명보 감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옌스 카스트루프 선수를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 옌스 카스트루프 선수가 유일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 오는 패스 타이밍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뛰고 돌파하고 있는데 성과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한 거다. 근데 이 호흡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 호흡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옌스를 넣지 않으려고 같이 좀 훈련을 호흡을 안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혹시 말씀이신가요? 이 감독 입장에서 옌스를 넣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네. 다 이제 기용하고 기회를 주려고 다 불러 모았는데 네. 생활하면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못 맞췄다는 얘기죠. 왜 못 맞췄냐는 조금 좀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좀 밝혀지겠죠, 정확하게. 뭐 선수들만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홍명보 감독의 이제 문제점으로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도 뭐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던 것도 크게 비판을 받았었고 본인의 호불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처음 맡았을 때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그럼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 정도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어떤 손흥민을 빛내줄 수 있는 자리보다는 원톱을 고집했습니다. 근데 첫 1차전에서 원톱 고집했을 때 감독으로서 승부수를 걸 수도 있다고 보지만 2차전까지 해서 두 번의 기회로서 원톱 손흥민은 이미 효용이 없다는 게 경험적으로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플랜 B가 가동이 됐어야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도 전부 다 홍명보 감독은 플랜 B가 없더라.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의 그 입에서 이게 인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현지에서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왜 그 1차전, 2차전, 3차전 팀의 특성이 다른데 왜 똑같은 전수가 똑같은 선수들이 나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변화를 주면 선수들이 헛갈려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변화를 주면 헛갈려하는 건 맞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는 3백을 기초로 한 뭐 3-4-3이나 3-5-2나 이건 그대로 가되 체코는 피지컬이 좋고 높이가 있으니까 특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화를 줘서 상대팀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게 세세한 면에서 패턴을 바꾼다는 뜻이지 3-4 이 기본 폼에서 바꾼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팀의 이 특성조차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가 본인 입에서 직접 나왔을 때 팀별 전략이 없었다. 그렇죠. 한 가지의 전술만 가지고 계속 갔다라고 봐야 돼요. 많은 팬들이 또 좀 이렇게 붕괴하게 만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라고 했더니 선발에서 제외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붕괴를 하더라고요. 고집스럽죠. 왼쪽 자리는 왼쪽 윙포드는 끝까지 세우지 않고 딱 보니까 선발이 오현규 선수였고 후반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집스럽고 내가 오라 이걸 끝까지 갖고 있는 걸 보였죠. 물론 뭐 나름의 그 이해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현재가 굉장히 무더웠기 때문에 손흥민을 상대방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때 그때 투입해서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아는데 이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은 꼭 어렵게 만들고 후반에 뒤집어야 됩니까? 이기기 쉽게 나가고 완전히 후반에 이기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전가 많이 있었을 텐데 꼭 고집스럽게 또 후반에 넣는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 지금 뭐 황금 세대 선수들을 다 품고 쓸쓸한 퇴장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번에 조별리그 총 이동 거리를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픽 보여주시죠. 한국이 48개국 중에서 7번째로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도 훨씬 적은 여건에서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예. 한 가지 제외한 거는 감독 리스크죠. 감독 리스크를 제외하고 일단 뭐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황인범 선수 등등이 있어서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추첨을 딱 해보니까 예. 우와, 체코, 남아공, 그리고 멕시코. 예. 남아공은 16년 만에 본선에 올라왔고요. 네. 체코는 26년 만에 올라오고 뭐 이런 팀이거든요. 예. 우와, 꿀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아. 그래서 축구협회는 야, 이 멤버들이 좋으니까 이번에 8강 갈 수도 있다. 8강을 목표로 제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 월드컵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해외 전지훈련은 하루하루가 전부 다 협회 입장에서는 돈이거든요. 근데 5월 18일에 출발해가지고 한 2주 넘게 이 적응훈련 했고요. 또 이 과달라하라에 가서도 그랬고 몬트리에에서도 그랬고 우리 베이스 캠프를 적절하게 참 잘 잡았다. 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부는 이제 협회에서 신경 써서 해준 건데 감독 리스크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한 여건이 딱 맞춰졌는데 결국에는 이 감독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뭐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건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팬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뭐 다음번에 더 뛰면 좋겠다, 더 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 결정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게 됐죠. 뭐 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선수 생명이 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캡틴의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 보겠고요.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제 연봉도 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공분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좀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한국 축구 예. 있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이 졸전의 원인은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 말고 본질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감독 리스크가 있고요. 감독 리스크를 발생시킨 게 무엇이냐를 보면 이게 협회죠. 그렇죠. 축구협회요. 협회, 네. 축구협회가 변해되는데 이제 시작은 됐지만 축구협회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장을 선거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회장을 뽑기가 쉽지 않다. 왜냐? 축구협회의 회장 선거는 체육단체 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축구협회는 한 200여 명 정도의 선거인이 구성이 됩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거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224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의 축구협회 협회장입니다. 예. 이 협회장들이 어떤 분들이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김포시나 아니면 뭐 전남의 어느 지역의 장흥군의 뭐 축구협회장이다. 예. 그 누가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직을 맡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지를 지내면서 뭔가 축구협회장 자리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도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축구협회 개혁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지만 문체부와 갈등을 겪었었죠. 때문에 체육단체의 회장이 이 상식과 벗어날 때 강하게 제어할 수 있고 징계 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예.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지난 주말 내내 경우의 수 따져가면서 다른 나라 경기 보는 게 참 자괴감 느껴졌다라는 국민들 많았는데요. 이번이 좀 쓴약이 돼서 협회 근본적 개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